인천의 집값이 반등했다. 입주권에 피가 붙었다. 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천 송도에서 막 마이너스 피 나오고 엄청 그랬다가, 자, 어떤 아파트들이 어떻게 가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안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자, 요거 뭐 제가 상담도 그때 이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잘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이제 입주를 했고 주안 이쪽 계속 재개발이 되고 있죠. 최고가는 분양권이 6억 7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만,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얼마인지. 34평형이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5억이 좀 안 되죠? 분양가가 여기 있죠. 자, 이 분양가가 5억이 좀 안 되는데, 5억 정도 되는데, 최근 거래된 게, 사실 이게 이제 분양권 신고가 5억 1천, 2천에 됐습니다만, 분양권 시장이 이 피를 또 현금으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신고가가 5억 1천, 2천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피는 붙은 게 확실하다. 매물 내놓은 호가를 보면은 피가 보면요, 왼쪽에 그 네이버 호가에 피가 6,500, 뭐 피가 어떤 분은 1억에 내놓고, 피 1억에 내놓고, 피를 1억까지 내놨다는 것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이제 조금은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물론 이게 이제 거래가 돼야지 이게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신고가만 봐도 분양가보다는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게 다시 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같은 인천의 연수구에 있는 그 송도, 더샵 송도 아크베이 이 아파트. 이 아파트는 국제업무지구역, 바로 이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최근에 이 8억 이 중반대까지 이제 거래가 지금 됐는데, 자, 분양가를 보면은 여기 나오죠. 8억이죠. 47대 1로 경쟁률이 있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이 피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고된 게 8억 3천, 5천, 6천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호가를 한번 볼까요? 분양권 피가 8천, 뭐 9,500, 지금 이런 식 1억,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심리가 조금 반등하는 심리가 나와주고 있다. 매수자도 이제는 높은 가격에 사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홍계숙님, 각종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특히 커뮤니티가 우수하여 강남에 거주하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셨네요. 홍계숙님, 네. 우리의 또 우리 장대양 TV의 팬이시죠? 2억짜리를 아파트를 2,500만 원 산다. 이게 이제 갭 투자인데 전세 끼고 사는데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물론 이제 통계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를 끼고 산 걸 갖다가 다 갭 투자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미리 사놨다가 어떤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놨다가 이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수치가 비율이 늘어나면 갭 투자도 늘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경기 화성 올 들어서 336건, 세종시 244건, 인천 영수구, 경기 평택, 분당, 천안. 자,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너무 이 지역은 싼 게 아니냐 하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 좀 그 호재가 있는 지역들, 특히 뭐 이런 평택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인천 영수구 송도죠. 송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죠. 예. 화성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 이렇게 보면 되죠. 화성은 동탄이 들어가 있는 곳이자, 연수구는 송도가 있는 곳이고, 평택, 뭐 분당, 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소액이 가능한 저가 아파트들은 큰 리스크 없이 지금은 이 정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투자할 만하다. 뭐 이런 지역들의 저가 아파트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가 분양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양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에 청약에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에 막 이렇게 몇백 대 1이 되고 몇천 대 1이 되고, 특히 뭐 줍줍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84만 대 1인가요? 그 흑석작인가요? 84만 대 1인가?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그 줍줍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모든 게 다 시세라든가 결정이 됐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줍줍이라는 것은 청약 자격 요건이 안 돼도 누구나, 예,
만 19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거죠. 일단은 나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한번 넣어보자. 안 돼도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건데,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했습니다만 용인의 GTX역이 들어서는 플랫폼 시티 쪽에 거기가 그 분양가가 한 84 전용 84가 11억 정도, 12억 정도였죠. 그건 이제 다 완판이 됐고요. 또 이번에 보면은 자, 광명이라든지 보겠습니다. 이 광명도 이 지금 그 광명 사거리에 있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는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이고, 이 철산역 쪽으로 가면 이제 재건축 지역이죠. 이게 이제 다 25,000 가구가 들어서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들어서는 건데, 여기 분양가가 12억 7천만 원이거든요. 12억 7천만 원이면 평당 3,7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이 평당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12억 7천이면, 자, 여기 옆에 있는 철산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 되고, 근데 이제 여기 옆에 철산역으로 가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보이시나요? 요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고, 근데 지금 여기 철산역에 있는 여기 롯데캐슬 스카이뷰 이 아파트가, 자, 이 34평형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직거래된 거에 7억 5천 5백 이건 빼고요. 그 전에 거래된 게 11억 9천이 이게 이제 시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건. 그러면 12억이면 방금 12억 7천이었죠. 세대수 더 많고.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시세대로 분양이 되는 거예요. 싸게 분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뭐냐면, 광명도 규제가 해제가 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분양되겠냐. 최근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용인 같은 경우 그 플랫폼 시티 들어서는 GTX역 들어서는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광명 같은 경우도 여기는 7호선 타고 바로 강남까지 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하철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죠? 바로 여기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7호선 타고, 예, 바로 반포, 논현, 청담까지 다 올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 제가 볼 때는 분양은 다 됩니다. 분양은 다 돼요. 그냥 현재 시세대로 사는 거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이 저는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이 의왕시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여기서도 멀죠. 여기는 이쪽은 여기서도 멀고요. 지금 뭐 평촌역이나 인덕원역, 물론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동탄 인덕원선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게 분양가가 34평형이 거의 11억입니다. 근데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여기 84는요, 경쟁률이 8.29대 1로 가장 높습니다. 11억. 광명에 있는 게 그게 거의 13억 가까이 되지만 저는 분양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사람들이 물론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 그 청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청약 통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누가 봐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몇 억씩 싸고 막 절반 가격밖에 안 되고, 이거는 막 엄청나게 경쟁률로 몰려들겠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경쟁률이 작긴 하지만 완판은 된다는 거죠. 내 청약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이랑 이 기회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내 가점과 또는 내 특별 공급의 점수와 이런 걸 가지고 언제 앞으로 일어날 청약할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숙지를 해 놓으시고, 또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야, 그럼 나는 이 통장을 언제 어디에 써야겠다, 이거를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